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짧은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임은정 말에 책임 알아야 협박보도 언론사의 소송이라는 제목의 뉴시스 기사 내용입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할 당시 재판 증인을 협박했다는 보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담당관은 전날 오후 SNS 계정에 글을 올려 다른 검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며 이처럼 전했습니다. 임은정 담당관은 공인으로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도록 참아왔지만 무책임한 일부 언론사의 말의 무게와 책임을 알게 하기 위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쓴 이현주 변호사가 임은정 담당관을 대리해 맞습니다. 임은정 담당관이 함께 공유한 이현주 변호사의 SNS 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들과 맹렬히 싸워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영상으로 녹화되지 않는 틈에 구속을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주장은 그렇더라도 특정 진술을 유도하고 강요, 압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진술 영상 녹화와 입회한 수사관들에게 확인해볼 의사가 없는 건 무슨 이유에서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은정 담당관은 수사권이 없어 구속을 시킬 수도 없었다며 구속이란 말은 일체 사용한 적 없지만 증인의 어떤 말이 입력되든 강요, 협박, 압박, 겁박으로 해석되는 수상한 번역기를 작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감찰 조사를 진행했던 임은정 담당관이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판 증인을 사실상 협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증인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자기가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답을 정해놓고 그 정답을 얘기 안 하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도 말하며 임은정 담당관이 답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에 임은정 담당관은 보도가 나온 직후 저에게 조사를 받았다는 분이 대검의 진술 조서와 영상 녹화 CD,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가 과연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극히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검찰 측 증인이던 A씨가 지난해 11월 대검 감찰부의 1차 참고인 조사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임은정 검사가 구속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으로 진술을 강요했다라며 단독 보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서 성립하기도 어려운 검찰 측 증인의 발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며 임은정 검사를 폄훼했습니다. 여론을 무기로 삼아 제약 없이 휘두르며 왜곡 선동을 하는 언론 행세를 하는 집단은 참교육을 시켜 최종적으로는 폐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재형 장려 4억 대여 이자 소득 세금 탈루 확인이라는 제목의 서울신문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이 장녀의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4억 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75%의 이자를 매달 자동이체로 받아왔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15일 이자 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해 최재형 가족들이 그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며 지금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납부액이 있으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재형은 장녀가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4억 원을 빌려줬다면서 원금의 일부인 8천만 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았고 매달 이자를 배우자 명의 예금 계좌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형 측은 세법 실무상 부모 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만 원 내의 이자 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돼 원천 징수 의무자인 장녀에게 세법상 원천 징수 의무가 부과되고 원천 납세 의무자는 소득의 귀속자인 최재형의 배우자가 됩니다. 최재형 가족은 세법 실무상 1년에 약 260여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측은 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미납부액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납세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로서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은 차녀에게도 배우자 소유의 목동 아파트를 임대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매달 100만 원씩 받고 반전세를 줬다고 해명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최재형은 이자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계좌거래 내역과 기한 후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이 선거법도 모르고 판사의 감사원 정도 하신 분이 세법도 모른다니 모르는 게 이것저것 이렇게나 많은데 대통령 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의무조차 지키지 못하는 자가 애국자 4절까지 크게 부르면 그게 애국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